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진상입니다. 고소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과 학생 그리고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가 사실은 전체에서 80에서 90%죠. 그래서 예. 문과 학생들도 그럼 좀 약간 소외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문과에서는 또 경제경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과 학생 중에서도 약간 통합적인 그래서 뭐 자유전공학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근데 뭐 저희가 노벨상 특집을 하시면서 노벨 물리학부터 화학, 생명과학까지 그리고 한국학 지금 노벨 문학상까지 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도 이제 한번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참고로 노벨 평화상은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관련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벨 평화상이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핵이라든지 원자력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정치적인 이슈네요. 그렇죠. 좀 뭐랄까 정외과 생기부에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느끼실 텐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책을 예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 소식을 듣고 요거는 생기부에 좀 예쁘게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싶어서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세특을 써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라고. 다른 아체로울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요 중에서 두 분, 아체모울루라는 이름과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 두 분이 쓰신 게 국내 번역 출간된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식을 접하고 이들이 경제 발전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 인간 경제에서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함.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포용적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함. 또한 착취적 제도 하에 놓인 북한의 경제 상황과 비교 분석하며 제도의 차이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함.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바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고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함. 더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 인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연구에 대한 진로 희망을 갖게 됨. 이게 물론 분량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지금 시간을 공들였으면 실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실제 여기다 써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아마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뭐가 해야 얼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이 생기부에서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자면 이 책 내용에서 실제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책 내용을 이용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두 교수님들이 쓰신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포용적 제도인 게 맞는데 과연 지금도 이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진 이 상황에서 포용적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친구들이랑 토론할 수도 있게요. 이거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도란 관점에서 결국에 보면은 문과 학생들은 자연계는 철저하게 지식의 세계지만 문과는 인간과 제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이고 한강이라는 작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제도에 관심 있는 게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냐 구조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경제를 제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제도라는 관점이나 구조라는 관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고등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냥 지나간 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아마 올해 2학년 학생 중에 서울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또 상위권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쓰는 학생들은 이 책을 어딘가에서 놓이고 싶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포용적 제도랑 그리고 착취적 제도를 얘기하면서 포용적 제도가 언제나 승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책 속에 나와 있는 사례가 미국의 남북전쟁 사례로 들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포용적 제도를 갖고 있어서 흑인들을 산업 노동자로 포용하려던 북부와 그리고 착취, 즉 쉽게 말하면 노예로 계속 그렇죠? 착취하려고 있었던 남부의 대결이었었는데 거기서 북부가 승리한 것은 전형적으로 포용적 제도가 항상 착취적 제도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책 속에 나와 있어요. 너무 좀 국뽕 아닌가요? 남북전쟁 시기에 남북부의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의문이 드는 게 그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나갈 텐데 어떻게 보면 미국 흑인들은 공화당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해방시킨 그쵸 링컨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을 안 찍고 당시에 민주당은 태도가 흑인 노예들을 다 아프리카로 보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설립자인 앤드류 존슨은 지독한 노예자 옹호업자. 그러니까 지금은 또 완전히 또 바뀐 거예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해리스를 지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말대로 진짜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언제든지 경제에서도 자연과학적인 법칙이 있어서 항상 포용적 제도가 착취적 제도를 이긴다.
이런 어떤 것은 수학 공식처럼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상대적으로 북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남한의 그 체제가 좀 더 포용적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뭐 그거는 저 누구나 부인하고 공감할 수 있겠죠.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났다라고 평가가 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룩한 데는 포용제도만 있었을까? 개발 독재가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동상도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절반입니다. 예.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포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1세기 사람들의 눈으로 본 약간 그런 피상적인 관찰이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드는데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쉽게 말하면 개발 독재까지 포함한 한 70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 속에는요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공존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포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생각해 보면 여전히 착취적인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막 그 총 들고 쿠데타가 많이 나는 이런 동네에서 이 좀 경제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그래 그거랑 박정희 때를 비교할 수는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렇네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또 좀 그렇네요. 확실하게 포용적 제도인 거 맞죠? 예, 그 길 가다가 총으로 쏘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네, 갑자기 오지랖을 제가 부렸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진짜 생기부에 굉장히 써먹을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 책 서평.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 그러니까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좀 조언을 하자면 어떤 책을 한 권을 읽었다고 했을 때 벽돌책 한 권을 읽었다고 했을 때 벽돌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 읽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특정한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를 더 이렇게 얘기를 펼쳐나가는 게 좋을지라고 본다면은 저는 후자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예 특정한 부분만 발췌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기부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없고 생기부만으로 보여줘야 되고 생기부에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보다는 특정하게 내가 꽂혔던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처음에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추가를 해줌으로써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탐구를 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든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뭐가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았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책 한 권을 그대로 요약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냥 제목을 나열하는 거에 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고서 같은 걸 낼 때 그냥 나열형을 보여주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잊혀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세특을 써주셔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냥 단술 나열형으로 제목만 쭉 읊어주는 식으로만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포인트 없고 그냥 이 책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었구나 밖에는 아무런 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특정한 부분을 내가 요약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좀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예시 세트 가운데서도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라고 했을 적에 이 내용이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이든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탐구한 내용들을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포함시켜서 넣는다면은 굉장히 나의 생각도 좀 강조가 될 수가 있고 그 깊은 사고력 같은 것도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이 저자들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면서 저는 이 책 유시민 작가의 국가는 무엇인가가 떠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두 책이 사실은 좀 관점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 국가라는 그죠? 예, 제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두 책을 놓고 비교 소평 같은 걸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책 내용 요약하는 것보다 그죠? 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말씀하시니 사실은 호불호를 떠나서 유시민님 같은 경우에는 좀 논쟁적인 저자잖아요.
아직도 핫하시고 이런 분의 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항상 이런 얘기들, 유시민이나 진중권 같은 유명한 작가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또 아는 교수님들 많으니까 생기부 쓰면 안 돼.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번에 교육감으로 된 서울대 정근식 교수님 같은 되게 진보적인 분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학생 서류 평가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걸러내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시민을 굉장히 반대에 싫어하시는 분이 물론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면접 때 서울대 면접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사회학과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예. 서울대 교수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입장을 탁 가지고 얘는 완전히 닭발이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서 감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저는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작가로서는 정말 인정하는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퀄리티가 괜찮다면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학 오디세이는 재밌게 읽었는데 뭐 그 뒤에 것들에서는 뭐 써먹을게. 그리고 제 생각은요, 우리는 좀 뭐랄까 양극화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에 다른 사람의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좋은 책이니까 쓸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